네, 지난 차수에 우리가 그 granges를 가지고 gr이라고 하는 grange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grange 오브젝트의 기본적인 특성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grange 오브젝트에 있는 그 내에 들어있는 데이터에 접근하고, 그다음에 살펴보는 그런 함수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irange하고 완전히 똑같은 경우도 있다고 그랬고, grange에서만 쓰이는 어떤 명령어들, sicknames라든지 strand에 대한 것들이 있다고 했었고, 함수의 이름 자체는 iranges나 아니면 grange에서 똑같이 쓰이는데, 이 쓰임새가 다른 경우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또 grange 오브젝트에 대해서 우리가 그 subsetting,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골라내거나 필터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코드를 그대로 활용해서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gr이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죠. 여기 나온 것처럼 서브세팅 하기에서 gr이 이제 리마인드 해보시면 이렇게 생겨 먹었고요. 이제 저랑 여러분들이랑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여기는 그렇지 않군요. 예. 우리가 랜덤하게 만든 게 아니라 딱 고정해서 레인지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 gr이라고 하는 granges 오브젝트에 들어있는 레인지는 다 똑같아야 되고, 뭐가 다를 수 있죠? 요 gc 컨텐츠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를 수 있다는 점. 나는 왜 다르지라고 생각하실 분은 지금은 이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랜덤하게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그 데이터들을 살펴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데이터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데이터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충분히 잘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고 있는 거는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추출하고 싶은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스타트가 gr의 스타트 위치가 7보다 큰 거. 이렇게 한번 보면 first true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스타트 위치를 보시면 5, 6, 7은 다 7보다 작거나 7하고 같기 때문에 first가 나올 거고요. 이 경우엔 true가 나올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걸 이용해서 똑같은 식으로 그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다루듯이, 물론 여기는 2차원 데이터가 아니긴 하지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레인지들만, 지노믹 레인지만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딱 한 개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이런 식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한번 살펴봅시다. 이름이, 크로모좀의 이름, sick name 자체가 1인 것만 추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sick names라고 하면은 우리가 크로모좀 이름들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그게 이 크로모좀 1인 경우, 이거 대문자를 쓰면 안 되는 게 다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도 우리가 추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가 이런 값들을 만족을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뭐 우리가 당연한 건데 이제 여기서 뭐 이런 것도 당연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엔드 포지션을 가지고 엔드 포지션이 특정한 값보다 작은 것들 위주로, 아니면 여기 있는 런랭스 인코딩 되어 있는 스트랜드 정보가 플러스인 경우, 그래서 우리가 스트랜드가 이렇게 플러스로 되어 있는 경우, 그렇죠? 이것만 우리가 gr을 해야 됩니다. 그죠? gr에서 스트랜드 정보가 플러스인 경우들만 또 서브세팅하는 것이 가능하죠. 여기 플러스인 것만 가져올 수 있게 되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가 서브세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메타데이터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데, 이제 요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GC 컨텐츠는 여기서 사실 접속을 할 수 있는,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 mcall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ncall 하면 기억날지 모르겠죠. ncolumn 하면 그 데이터 프레임을 여기다 주면 그 컬럼의 숫자가 몇 개인지, nrows 하면은 이제 그 row 숫자가 몇 개인지, 줄의 숫자가, 이런 걸 알아보는 방법이었는데,
여기서 n이 아니라 m 컬 하면은 이제 메타 칼럼, 메타데이터 컬럼을 갖다가 이제 액세스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이렇게 하시면 잠깐만요. 컬스군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불러와줘요. 이게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mcall이라고 하는 메타데이터 컬럼을 불러올 때는 이렇게 그 mcalls라고 하는 함수를 쓰시고 그 결과물로 나온 애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시고 우리가 이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여기 다 쓸 수 있습니다. 그쵸? 당연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런 것들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런 거를 갖고 오고 싶다 그러면 메타에 뭐 GC 이렇게 하면 GC 값들만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을 거고요. 그쵸? 왜? 이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에 사용했던 함수들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쵸?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특정한 어떤 이 메타 칼럼의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그러면 여기 나온 거를 얘들 그대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먼저 지노믹 레인지 데이터로부터 이렇게 추출을 하고 그 추출된 데이터에 대해서 그 메타 칼럼을 갖고 와서 원하는 값들을 추출하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한번 제가 다시 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전체 GC 컨텐츠 값을 추출하고 싶은 게 아니라 크로모좀 1번에 해당하는 것만 먼저 추출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mcol에다가 mcols 함수에 넘겨줘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제 메타 칼럼을 추출을 하고 추출된 거에 사실 우리는 GC 컨텐츠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GC를 달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크로모좀 1번에 해당하는 그 조건을 만족하는 메타 칼럼에서 GC 컨텐츠 값만 우리가 이렇게 추출해 오는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지노믹 레인지 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아래 어떤 우리가 리스트를 살펴봤잖아요. 리스트는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여러 타입의 데이터를 동시에 담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상자다라고 말씀드렸고, 여러 타입, 벡터, 뭐 이 매트릭스 또는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것들을 종류가 다르더라 하더라도 한 개의 리스트 안에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해서 넣을 수가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런 리스트처럼 gRange 리스트라는 명령어를 이용하면 gRange 오브젝트 여러 개들을 합쳐서 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면 사실 어떤 특정한 일에 관계되어 있는 gRange 오브젝트들을 여러 개를, 그쵸? 걔네들을 딴 애들이랑 섞이지 않게 한 개의 리스트로 만들어서 우리가 보관을 하고 헷갈리지 않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타이핑이 많으니까 역시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줄바꿈이 텍스트상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위로 올라가서 콤마 이후에 엔터를 쳐서 내릴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지금 두 개의 레인지를 포함하고 있는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지금 그 gRange 오브젝트가 만들어집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제 크로모좀 인포메이션, 그쵸? 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범위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반해서 뭐 스트랜드라든지 이런 정보들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gr2를 또 만들어 보면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역시 콤마 이후에 엔터를 쳐서 내리고요. 얘도 실행을 시켜서 gr1과 gr2라는 녀석을 만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이렇게 gRanges list라고 하는 넘어갔습니다. gRange list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두 개의 지노믹 레인지 오브젝트를 합칠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이 gRanges list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앞서서 만들었던 두 개씩의 영역을 갖고 있는 gr1과 gr2라고 하는 지노믹 레인지 오브젝트를 우리가 리스트 형태로 합쳐서 grl이라고 하는, l은 당연히 리스트의 약자겠죠? 그래서 grl이라고 하는 변수에다 지금 저장을 한 겁니다. grl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리스트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쵸? 첫 번째 그 리스트에
요 gr1이 들어있고 두 번째 리스트에 gr2가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스트랜드 정보는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이렇게 없다는 식으로 해서 별표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다른 종류의 지노믹 레인지들을 오브젝트를 합쳐서 이렇게 그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이 두 개의 지노믹 레인지 리스트를 합쳐서 또 다른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총 4개의 엘리먼트를 가진 녀석이 됩니다.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GRL 뭘로 할까요? 더블 GRL로 되어 있는 여기는 똑같이 쓰죠 우리도. 더블 GRL은 granges list 하셔가지고 GRL과 GRL을 합쳐달라고 하면 돼요. 맞나요? 네, 맞는데 잠시만요. 여기는 리스트 함수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콘카터네이션 하는 겁니다. 어차피 리스트니까 두 개의 리스트를 그냥 합쳐달라고 하는 거니까요. 이 경우는 리스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granged list라고 하는 함수를 쓴 거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리스트를 합칠 때에는 이 concatenation이라는 걸 똑같이 쓰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더블 GRL을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총 지금 여기 다 표시되진 않았지만 4개의 그죠? 길이가 4개라는 건 4개 엘리먼트를 갖고 있다는 거고, 지금 여기 한 개가는 표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one more 엘리먼트가 있다라고 나오고 1번하고 3번은 똑같겠죠? 네, 똑같은 녀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리스트들이 있을 때 리스트끼리 합쳐서 새로운 더 큰 리스트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granges 오브젝트로부터 granges 리스트를 만들 수 있고, 리스트들끼리 연산을 하는 것들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쪼갤 수도 있는데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복사를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크로모좀 정보는 이렇게 따로 너무 기니까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문자열 벡터로 만들어서 크로모좀 집어넣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레인지를 갖고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것 중에는 사실은 그나마 제일 큰 그런 지노믹 레인지 데이터를 지금 오브젝트를 만들었습니다. 뒤에 이제 여기 크로모좀 정보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 6개 레인지가 필요하니까 1부터 100 사이에서 6개의 숫자를 뽑아서 놨고, 이제 위드스도 역시 랜덤하게 3부터 30 사이에서 6개를 뽑아서 놨습니다. 실행을 시키면 지노믹 레인지가 새로 만들어지고요. 여기에는 총 6개의 레인지가 포함되어 있고, 역시 랜덤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만든 것과 여러분들이 만든 게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앞에서 설명을 드릴 때는 서로 다른 지노믹 레인지 오브젝트들을 합쳐서 우리가 그 뭐였죠? 하나의 지노믹 레인지 리스트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grange 오브젝트로부터 grange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grange 오브젝트를 쪼개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그대로 또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gr 스플릿이라고 해서 스플릿이 쪼개다라는 원래 함수, 그 영어의 뜻이 있고요. 스플릿이란 함수를 쓰시면 이렇게 하나의 그 지노믹 레인지 오브젝트를 2개의 또는 그 이상의 이 오브젝트들로 나눠가지고 리스트 형태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gr 스플릿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한번 이 앞에서 만들었던 이 grl을 한번 보시면, 제가 클래스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걸 안 하고 넘어왔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노믹 레인지긴 한데 compressed granges list라고 하는 게 딱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더블 grl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리스트로 지금 할당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노믹 레인지의 특징을 갖고 있지만 리스트의 형태로 지금 보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클래스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블 grl도 마찬가지겠죠, 당연히. 네. 똑같은 attribute, 그러니까 어떤 오브젝트의 특성들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당연히 여기서 이제 새로 만든 gr은 그냥 지노믹 레인지예요. 예.
리스트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gRanges 오브젝트인데 우리가 그거를 split이라는 함수를 쓰면 잘 보시면 여기에 스플릿 할 대상이 들어가 있고 여기 기준이 들어갑니다. 인덱스. 뭘 기준으로 나눌 거냐는 거예요. 이 스플릿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사실은 똑같은 이름으로 우리가 그 데이터 프레임을 스플릿 할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팩터로 되어 있는 칼럼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칼럼의 팩터들을 기준으로 나누겠다고 하면 이 스플릿이라는 함수는 사실 제가 전에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그 특정한 컬럼 팩터 칼럼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들을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여기서도 그 똑같은 함수긴 하지만 이번에 이 스플릿은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라 gRange 오브젝트를 시퀀스 네임에 따라서, 즉 크로모좀에 따라서 나눠주는 기능을 할 겁니다. 자, 한번 해보고요. gr split을 한번 가서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gRange list로 돼 있고요. gRange list 오브젝트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크로모좀이 1번, 2번, 3번으로 돼 있고 크로모좀에 따라 나눠달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크로모좀 별로 나눠져 있을 겁니다. 크로모좀 3번 데이터가 여기 들어가 있고 크로모좀 1번 데이터, 크로모좀 2번 데이터 이렇게 두 개씩 나눠져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당연히 얘를 가서 확인을 해보면 그쵸? 얘는 당연히 gRanges list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지노믹 레인지 오브젝트들을 합쳐서 리스트 형태로 보관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는 굉장히 큰 형태의 긴 어떤 gRange 리스트 그 오브젝트가 있을 때 걔네들을 뭐 크로모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리스트 형태로 나눠서 보관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게 가능하냐면 예를 들어 제가 연구하고 있는 벼도열병균은 이 7개의 크로모좀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그러면 갖고 와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우리가 스플릿을 해달라고 하면 그쵸? 도열병균 데이터를 이렇게 지노믹 레인지 오브젝트로 만든 후에 크로모좀별로 나눠달라고 하면 총 7개의 요소를 갖고 있는 리스트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게 왜 이게 유용하냐면 이 자체가 아래 리스트하고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에러플라이나 아니면은 S어플라이 같은 걸 적용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로모좀별로 어떤 결과들을 계산해서 얻을 수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에러플라이를 적용해서 우리가 앞서서 만들었던 gr 스플릿에다가 이게 뭐죠? 예, 어네니머스 펑션이에요. 그래서 스타트 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찾아주는 펑션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각각의 그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엘리먼트별로 크로모좀 별이겠죠. 이번에는 크로모점 별로 그 안에 들어있는 레인지 중에서 스타트 값이 가장 작은 것만 찾아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크로모점 3번 같은 경우는 33이라고 하는 게 제일 작고 이 경우는 84, 크로모점 2번은 42고요. 실제로 가서 확인해 보면 우리가 GR 요 새로 만들었을 때 그쵸? 가서 확인해 보시면 크로모점 3번은 에서는 요 영역이 가장 스타트 위치가 33하고 63이니까 작은 게 33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S어플라이나 에러플라이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S어플라이를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에러플라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본질적으로는 거의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다만 그 결과물이 우리가 에러플라이 썼을 때는 그 아웃풋 자체가 리스트로 나오지만 S어플라이를 쓰면 이렇게 벡터 형태로 나온다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같은 결과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또 이런 식으로 길이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S어플라이를 써서 각각의 엘리먼트별로 길이를 구해달라 그러면 범위가 2개씩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노믹 레인지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바이오 컨덕터의 가장 기본이 되는 패키지들에 대한 소개는 끝나게 됩니다. 사실은 여기에 이제 그 아노테이션이라고 해서 유전자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있고
그 유전자들의 기능이 뭔지 이런 정보들도 사실은 이제 같이 불러와서 메타 칼럼으로 작업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사실은 그 레인지별로 시퀀스를 또 붙이면 우리가 각각의 어떤 특정한 유전자들만 골라내고 그 G-레인지 데이터로부터 그 유전자들에 딸려있는 시퀀스들을 같이 메타데이터로 붙여가지고 그 안에 있는 아미노산들의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석할 수가 있고요.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울 수 있냐면 더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아노테이션 데이터를 이용해 작업하는 것, 그다음에 지노믹스 피처라든지 알트랙 레이어 패키지들을 이용해서 어떤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아노테이션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코딩 시퀀스들을 추출한다든지 인트로만 갖고 온다든지 막 여러 가지 작업들을 실제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기본적인 R 프로그래밍이 되면 나머지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패키지들 외에 이렇게 새롭게 계속 나오고 있는 패키지들을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그 뭐죠? 이 튜토리얼 북 아니면은 인스트럭션이 나와 있는 보통 패키지를 만들면 그 패키지의 사용 방법을 이렇게 문서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잘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R 패키지가 이제 업로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 하게끔 돼 있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배운 문법들을 통해서 그런 새로 나오는 패키지들을 익히고 그 패키지들을 여러분만의 데이터에 적용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면서 결과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진짜 실전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대학원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를 가실 수도 있고 그런 거랑은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분야에서 지금까지 배운 R 프로그래밍 스킬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꾸준히 노력을 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수업이 끝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이 13주차 마지막 아직 차수의 끝이 남았고 14주도 남긴 했지만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실전 문제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요 지노믹 레인지를 가지고 실제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도혈병균의 데이터를 가지고 간단하게 이런저런 일들을 좀 해보는 그 모습을 좀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14주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웹 스크래핑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